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신랑은 저랑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오고 대학교 커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애 기간도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서로 맞춰갈 것도 없고 이게 제 인연이라 생각하며 믿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크고 작은 잘못이 있을 때에도 나중에 결혼을 할 사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쉬쉬하며 넘겼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네요. 어렸을 적부터 만났으니 서로에게 익숙하다 생각을 했고 신랑의 가벼운 바람 정도는 한두 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그러면서도 언제나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며 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들은 모두 20살 초반의 일들이었고 20살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여자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밥을 먹다가 프로포즈를 받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그래도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신랑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댁은 그냥 다른 시댁들과 비슷하게 제사 몇 개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1박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반 강제로 가기도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1박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반 강제로 가기도 했으니까요. 시댁이랑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봤자 고기만 남자들이 굽지 그 준비부터 뒷정리 누가 하나요? 여자들,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하죠. 그래서 저는 시댁과 여행을 가는 게 너무 싫은데 신랑은 그저 바보같이 좋다고만 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나오니까 너무 좋지? 그럼 뭐해? 나는 여기서도 일만 하는데.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기 경치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럼 그거 누가 다 치우는데? 아, 왜 그래? 내가 같이 도우려고 해도 엄마가 말리니까 그런 거잖아. 신랑은 눈치가 없는 건지 매번 저러고 있고요. 그럼 밖에서 안 하면 집안에서라도 잘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불만이 쌓이진 않았겠죠. 무슨 노비 부리듯이 사람을 부려먹으니 저도 한두 번 가고 그 뒤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 멀미나 입덧 같은 핑계로 시댁의 행사에 빠질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웃기게도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그 많던 가족 모임을 줄이거나 가게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밥이 좋다고 하시던 분들이요. 여튼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거의 2년 정도는 아이를 챙기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솔직히 신랑에게도 관심을 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 제가 정신이 나갈 지경인데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처음에는 밤에 옆구리를 쿡쿡 찌르던 신랑도 언젠가부터 얌전해졌고 저도 좀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은 제가 시댁과 여행을 다니는 걸 싫어하는 걸 알고 있으니 언젠가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면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고 왔어요. 아이를 예뻐하기만 하는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친정 식구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잠시 산책을 나가거나 울면 달래주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게 시댁과 친정의 차이였겠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고 저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출근이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복직을 했는데 거기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를 비운 사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저희과 후배더라고요. 저는 먼저 졸업을 해서 몰랐는데
복학하고 학교를 다닌 신랑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같은 사람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친하게 느껴졌는지 저에게 살갑게 굴었고, 저는 그런 그 신입과 제법 잘 어울려 다녔고, 나중에는 신랑과 셋이 따로 만나기도 했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저희 셋은 금세 친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친구의 신랑과 함께 넷이서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참 게스트하우스에 빠져있을 때라서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끼리 남자끼리 방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런 점들이 정말 친구들과 놀러를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의 여행 중 불면증이 심한 그 신입 직원은 밤에 종종 자리를 비우기도 했지만, 여행을 왔으니 밤바람이라도 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자동차 렌트카 업체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차를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차가 더러운 건 둘째 치더라도 차 안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차에서 관계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 차를 다른 손님한테 빌려드렸는데 쓰고 난 콘돔이 나와서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아, 그럴 리가요. 저희가 그런 거 맞나요? 블랙박스라도 보여드릴까요? 저는 메일로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저희가 렌트한 SUV 차량의 뒤에서 신나게 뒹구는 신입과 신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렌트카라 그런 건지 블랙박스가 안에도 있어서 다 녹화가 되어 있더군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렌트사 쪽에 세차 비용과 작은 위약금을 송금했어요. 제 손에 있는 영상을 보고 있으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당장이라도 가서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니 신랑이 와 있었고, 신랑은 여느 때와 같이 룰루랄라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는 그런 신랑에게 사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당신 여진이랑 바람 피우니? 그게 무슨 소리야? 걔는 그냥 우리 학교 후배잖아. 정말 아니라고?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엌에 가서 그 여자가 김장했다고 준 김치통을 꺼내들었고, 뚜껑을 연 채로 그대로 신랑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습니다. 신랑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일어나서 반박을 할 때 김치가 담겨있던 플라스틱 통을 신랑의 대갈통에 집어 던졌고, 그 순간 플라스틱이 쩍 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라도 한 건지 신랑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람도 참 똑똑한 사람들이 펴야 하는 건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재벌은 남무주고 여전히 발정난 개마냥 돌아다니는 신랑을 보니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혼을 이야기했고, 신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저것 챙기며 이혼을 해줬습니다. 저는 소송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많은 위자료를 받았고 합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아이는 친정집에서 함께 지내며 키우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남은 일이 있었어요. 그 내연녀의 신랑을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했고, 저는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회사에도 계속 흑빛으로 다니던 그 신입은 결국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회사에까지 소문낼 생각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몰래 들은 다른 직원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층에 그 신입이랑 저희 신랑이 바람이 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근 이혼을 한 저 때문에 안 그래도 뒤숭숭하던 회사 분위기에 불을 붙인 거죠. 저는 당연히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었고 위자료를 내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거의 왕따가 되었어요. 몰랐는데 그 여자가 남자 사원들한테 꼬리도 치고 다녔고 심지어 오피스 신랑까지 있는 바람만 양다리인 상태라서 다른 남직원 한 명의 폭로까지 이어지자 거의 회사 생활이 불가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어렵게 들어온 이 회사를 떠나갔어요. 그 여자가 저희 신랑한테
나중에 서로 이혼하고 둘이서 살자고 했다던데. 둘 다 이혼당하고 여기저기서 털리고 나니 결혼은커녕 그 관계나 제대로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알고 보니 그 신랑의 친한 친구가 변호사라던데 무슨 배짱으로 2명의 남자랑 바람까지 피고 다닌 건지. 저희 신랑도 상간남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건 뭐 2사람 다 소송 ATM기가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역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